안녕하십니까. C뿔뿔 16번째 시간, 지난 시간에 이어서 상속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알아볼 내용은 상속 중에서 부모 클래스의 멤버 함수를 자식 클래스에서 재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재정의하는 방법과 다음에 상속을 지금까지는 페어런트 클래스 하나로부터 상속을 받았는데요. 페어런트 클래스 여러 개에 대해서, 즉 다중 상속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클래스를 배우고 다음에 객체를 배우고 다음에 상속에 대한 것을 지금 계속 배워 나가고 있는데요. 우리가 클래스를 배우기 전까지는 거의 모든 언어에 존재하는 연산자, 제어문 등등을 배웠습니다. 변수 등을 배웠는데요. 그런 거 말고 OOP 프로그래밍에만 있는 클래스, 객체, 상속, 그리고 그 상속에 여러 가지 오늘같이 다중 상속이라든가 아니면 부모 클래스를 부모 클래스에 있는 멤버 함수를 오버라이딩, 재정의하는 기능들 이런 기능들을 배워 나감으로써 굉장히 흥미롭고 여러분들이 많은 경험을 프로그래밍 언어의 구조를 짜는데 많은 경험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도 굉장히 흥미로운 내용을 하고요. 오버라이딩과 그다음에 다중상속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오버라이딩. 한글말로도 오버라이딩. 한글로 굳이 해석을 하면 재정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영어로 오버라이딩이라고 합니다. 자, 오버라이딩. 갑자기 좀 생소한 단어가 나와서 어려울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굉장히 쉽고 굉장히 유용하고 굉장히 뛰어난 기능입니다. 자, 부모 클래스의 멤버 함수를 자식 클래스에서 재정의 할 수 있다. 자, 보면 만약에 페어런트 클래스가 여기 있어요. 그리고 차일드 클래스가 있습니다. 차일드 클래스는 페어런트 클래스를 이렇게 화살표가 되어 있죠. 그러면 상속을 받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프로그래밍을 지금 처음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UML이라고 들어본 분도 계실 거고 못 들어본 분도 계실 겁니다. 아니면 다이어그램 등등 그런 것도 들어본 적이 있을 텐데요. 자, 프로그래밍을 여러분들이 계속 하다 보면 어떻게 보면 UML은 계층 구조라고 할 수 있어요. 서로와 서로의 관계. 자, 그래서 이런 걸 보면 페어런트 클래스가 있고 차일드 클래스가 있는데 페어런트 클래스는 차일드 클래스에 상속을 내려주고 있죠. 차일드 클래스는 페어런트 클래스를 상속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속 관계를 나타낼 때는 상속을 해주는 객체 쪽으로 클래스 쪽으로 이렇게 화살표 방향이 주어지곤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렇게 약간 디자인틱하게 이렇게 표시를 해놨는데 여러분들이 나중에 조금 전문 서적이나 다른 레퍼런스 문서를 보다가 어떤 클래스 두 개가 이렇게 화살표로 돼 있어요. 그러면 화살표가 시작하는 쪽이 자식 클래스고 그다음에 화살표가 끝나는 곳 거기가 페어런트 클래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어쨌든 페어런트 클래스가 있고 그 다음에 차일드 클래스가 있는데요. 페어런트 클래스에 어떤 함수가 있냐면 맛있는 요리법이라는 이런 함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페어런트 클래스를 자식 클래스가 지금 상속을 했어요. 했는데 아빠가 맛있는 요리법을 갖고 있는 거를 갖다가 상속을 받았으니까 자식도 마찬가지로 맛있는 요리법을 쓸 수가 있겠죠. 비장의 무기 맛있는 요리법을 쓸 수가 있는데 자식은 조금 더 신세대적이고 좀 더 현대적으로 개선을 했어요. 그래서 맛있는 요리법도 좋지만 맛있는 요리법을 조금 더 젊은 취향에 맞게 현대적인 감각에 맞게 더 맛있는 요리법으로 개량을 했다고 보시면 돼요. 업그레이드한 거죠. 그죠? 이것이 바로 재정의 했다는 얘기예요. 재정의 부모 클래스에 있는 멤버 함수를 자식 클래스에서 다시 한번 재정해서 조금 더 어떠한 특정한 목적에 맞게 함수를 정의한 것, 그것을 우리가 재정의 했다고 봅니다. 자, 그러면 실제로 코드를 보고 한번 살펴보면 클래스 페어런츠 짜장이라는 클래스가 있습니다. 자, 짜장집인가 봐요. 그래서 부모 클래스에서 짜장 클래스가 있는데 여기에 make 짜장, 짜장을 만드는 이런 함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함수에 무수히 많은 기능들이 있을 텐데요. 자, 여기서는 출력만 해주고 있어요. make 짜장 of 페어런츠 짜장. 페어런츠 짜장의 make 짜장 함수다 라고 출력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 페어런트 클래스를 차일드 클래스에서 차일드 짜장에서 상속을 받고 있죠. 자, 그래서 퍼블릭 페어런트 짜장이 있고요. 자, 그다음에 여기서 똑같이 위쪽하고 위에도 make 짜장이 있죠.
근데 차일드 클래스에도 메이크 짜장이 똑같이 있네요. 그죠? 그리고 그 안에 있는 내용만 조금 더 업그레이드 됐어요. 메이크 짜장 오브 차일드 짜장이라고. 그죠? 자, 이렇게 상위 클래스에 있는 멤버 함수를 자식 클래스가, 하위 클래스가 다시 한번 정의를 해서 사용할 수가 있는데요. 그러면 클래스 구조는 이러는데 객체를 만들 때 객체에서 호출되는 건 어떻게 호출되는지 봅니다. 자, 짜장, 차일드, 짜장. 차일드 짜장, 차일드 짜장 객체 생성했습니다. 그래서 객체를 생성한 다음에 차일드 짜장, 메이크 짜장. 그러면 이때 메이크 짜장은 누구로 호출할까요? 자, 여러분들이 상속이 지금 2개밖에 없지만 3개, 4개 계속 연달아서 상속 관계를 나타낼 수가 있다고 그랬죠. 이럴 때 메이크 짜장 어떤 함수로 호출하면 가장 먼저 찾는 것은 여기 자식 있죠, 자식. 본인 클래스에서 먼저 그 함수를 찾습니다. 자, 메이크 짜장 같은 경우에 본인 클래스에 멤버 함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 함수를 찾게 됩니다. 그래서 이 함수를 찾아서 이 함수에 있는 기능이 수행이 되고요. 만약에 메이크 짜장이 차일드 짜장이 없어요. 없으면 상위로 올라갑니다. 이제 올라가서 또 찾아요. 만약 여기도 없다. 그럼 또 올라가요. 또 올라가고 계속해서 올라갈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만약에 슈퍼 클래스가 10개가 있어요. 뚝뚝뚝뚝 계속 있어요. 관계가. 그럴 때 해당하는 그 멤버 함수를 호출했는데 해당하는 멤버 함수가 없다. 그러면 끝까지 올라가는 겁니다. 올라가다가 그래도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에러가 나는 거겠죠. 그래서 컴파일 오류가 발생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어쨌든 지금 같은 경우는 차일드 짜장에 있죠. 차일드 짜장에 있기 때문에 메이크 짜장을 여기를 그 호출해서 메이크 짜장 오브 차일드 짜장, 메이크 짜장 오브 차일드 짜장이 출력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버라이딩 굉장히 유용하겠죠. 원래 있는 거에서 조금 더 업그레이드해서 더 좋은 것을 내가 재정의해서 사용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요거를 비주얼 스튜디오를 꺼내서 실제로 한번 프로젝트를 만들어서 코딩을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매 강의 시간마다 이렇게 코딩을 제가 조금씩 해보고 있는데요. 지금 제가 코딩하는 거는 물론 눈으로만 보셔도 상관없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강의가 끝나고 나서 꼭 여러분들이 실습을 꼭 직접 해보셔야지 좋은 결과가 나타날 수 있겠죠. 그래서 꼭 직접 해보는 습관 들이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솔루션 만들었고요. 솔루션 안에 프로젝트 만들었고 프로젝트가 만들어지고 나면 여기다가 우리가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언제나 했듯이 새로운 C++ 파일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자, 언제나 똑같이 include 해줘요. 뭘 해줘요? iostream. 자, 그 다음에 또 include 해줘요. 뭐 해줄까요? 스트링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using namespace 뭘 쓸까요? using namespace 스탠다드 이렇게 출력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int main void 반환값은 프로그램이 정상적으로 종료됐을 때 0을 반환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기본적으로 해놓고요. 자, 그러면 일단 페어런트 클래스부터 한번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자, 클래스. 자, 페어런트 클래스 어떻게 만들까요? 페어런트 짜장 만들면 되겠죠? 자, 그래서 이름을 여기다가 rent 짜 이렇게 하면 될까요? 예, 이렇게 이름을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퍼블릭으로 하고요. 아이고. 자, 멤버 함수 하나 만드는데요. 자, 보이드로 해서 make 짜장 네, 이렇게 하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멤버 함수를 하나 만들어 놨습니다. 자, 얘는 뭐 간단하게 지금 어떤 기능 구현하는 게 아니고 오버라이딩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이니까 여기다가 make 짜장 요 함수 이름 그대로 따올게요. 네, 따오고 오브 페어런츠 짜장 클래스에 있다고 이렇게 명시를 해주겠습니다. 네, 이렇게요. 자, 이렇게 됐고요. 그 다음에 클래스를 또 하나 이제 만들어요. 페어런츠 짜장이란 거를 상속받을
차일드 짜장이라고 하나 만들겠습니다. 짜장. 자, 얘는 누구를 상속받아요? 페어런츠 짜장을 상속받으면 되겠죠. 자, 그래서 클래스를 이렇게 만들고요. 자, public 접근 제한자 써주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로 똑같은 make 페어런츠 클래스에 있는 멤버 함수와 똑같은 함수를 하나 만들어 주는데요. 자, 얘는 하는 일을 약간 업그레이드 하는 거죠. 그래서 make 짜장이 차일드 짜장에 있는 이걸로고 이렇게 명시를 해주겠습니다. 자, 됐죠? 자, 그러면 차일드 짜장이 페어런츠 짜장을 지금 상속받고 있고요. 그리고 make 짜장을 어떻게 오버라이드 하고 있습니다. 오버라이딩 하고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이제 실제로 메인 함수에서 우리가 쓸 때 객체 생성 먼저 해야겠죠. 그래서 클래스 그 다음에 차일드 짜장 스펠링 굉장히 어렵네요. 짜니까 그죠. 자, 이렇게 해서 객체 생성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객체 생성을 했으면 이제 각 클래스가 갖고 있는 멤버 함수 또는 멤버 변수에 우리 접근할 수 있죠. 자, 퍼블릭이니까 다 접근할 수 있겠네요. 그래서 마음껏 접근을 해보는데, 자, 지금 만든 게 하나밖에 없죠. 뭐예요? make 짜장 하나밖에 안 만들었습니다. 자, 이렇게 할게요. 자, 이렇게 했을 때 우리가 지금 테스트 해보려고 확인해 보려고 하는 건 make 짜장이 페어런츠도 있고 차일드도 있는데 어떤 make 짜장이 함수가 호출될까? 그걸 보려는 거죠. 그래서 컨트롤 키 누르고 F4를 누르면 실행이 되겠는데요. 실행이 누가 됐는지 딱 보니까 누가 됐어요? make 짜장 오브 차일드 짜장에 있는 make 짜장이 함수가 호출된 거 확인할 수 있겠죠. 그죠? 자, 이게 바로 오버라이딩입니다. 자, 여기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자, 만약에 여기서 나는 make 짜장 차일드에 있는 make 짜장을 이렇게 하면 호출이 되겠죠. 근데 여기서 만약에 페어런츠 클래스 페어런츠 짜장에 있는 make 짜장을 또 호출하고 싶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여기서 make 짜장 해갖고 호출을 하면 이렇게 하면 될까요? 그죠? 자,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좀 더 확실하게 어떻게 하냐면 내가 지금 들어있는 곳이 속해 있는 곳이 make 짜장이죠. 하지만 이 make 짜장은 누구 거예요? 차일드 짜장 거죠. 근데 나는 지금 누구를 호출하고 싶어요? 이 안에서 페어런츠 짜장에 있는 make 짜장을 호출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범위 지정자 페어런츠 짜장에 있는 거예요 라고 해서 이렇게 범위를 지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make 짜장은 누구 거예요? 이 위에 있는 페어런츠 짜장에 있는 것을 우리가 쓸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조금 더 알아보면요. 여기서 차일드 짜장이 있죠. 차일드 짜장이 있는데 만약에 이제 객체를 뽑아냈죠. 이 객체에서 make 짜장 이 녀석을 호출하고 싶어요. 근데 make 짜장 이렇게 호출하면 차일드 짜장의 오버라이딩 된 make 짜장이 있기 때문에 얘가 호출된다고 그랬죠. 근데 나는 이거 싫어요. 오리지널 아빠가 만든 옛날 전통적인 짜장면이 먹고 싶어요. 그러면 얘를 호출해야 되겠죠. 그죠? 그러면 이 객체에서 얘가 갖고 있는 make 짜장이 아닌 상속 위쪽에 있는 슈퍼 클래스에 있는 상위 클래스에 있는 이 make 짜장을 호출하면 어떻게 될까요? 방금 알아봤던 거 똑같이 범위 지정자를 지정해 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차일드 짜장 객체에서 부모 거를 호출하고 싶어요. 그러면 부모 클래스 써주고 그 다음에 범위 지정 써주고 그 다음에 make 짜장을 호출해 주면 이제 누가 호출된다? 위쪽에 있는 make 짜장 오브 페어런츠가 호출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컨트롤 키 누르고 F4를 누르면 자, 실행된 거 한번 봅시다. 보면 처음에 make 짜장 오브 페어런츠 짜장이 됐죠. 얘는 누구예요? 여기서 호출한 겁니다. 여기 처음에 들어갔죠. 들어갔더니 페어런츠 짜장, 메이크 짜장을 위로 또 올려보내고 있어요. 그래서 페어런츠 짜장이 찍힌 거고 그 다음에 누구 거 찍어야 돼요? 차일드 짜장 자기 거 찍어야 되겠죠. 그래서 차일드 짜장 찍었고 그 다음에 여기까지 이제 끝났고요. 그 다음에 밑에 내려서 보니까 메이크 짜장을 호출하긴 호출하는데 누구 걸 호출해요?
상위 클래스에 있는 메이크 짜장을 호출하기 때문에 어떻게 페어런트 짜장이 출력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버라이딩 위쪽에 있는 상위 클래스에 있는 것을 내가 재정의해서 쓸 수 있다는 거. 근데 쓸 수 있을 때 다시 위쪽에 있는 거 호출하고 싶으면 범위 지정자를 우리가 이용해서 얼마든지 상위 클래스에 있는 그 멤버 함수를 호출할 수 있다는 것까지 정리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에 다중상속이라는 게 나오는데요. OOP에서 굉장히 중요하고 특히 C++, 자바원을 하신 분은 계실지 모르겠는데요. 자바원에는 다중상속이라는 게 없습니다. C++과 그다음에 자바 계열과 똑같은 OOP 프로그램, 그 객체 지향 프로그램에서 가장 큰 차이점이 이겁니다. 그 C++에서는 부모가 이렇게 하나만 있으면 되는 게 아니라 여러 개 있을 수도 있어요. 하나만 있어도 되고, 두 개 있어도 되고, 세 개 있어도 되고, 네 개 있어도 되고, 그래서 얼마든지 많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자바 계열의 그 객체지향 프로그램에서는 다중 상속이 안 돼요. 딱 상속은 누구? 하나의 클래스만 상속할 수가 있습니다. 가장 큰 차이점인데 어느 게 좋고 나쁘다는 사실 뭐 굉장히 말이 많습니다. 누구는 다중 상속이 문제가 많기 때문에 다중 상속이 조금 문제가 있다. 또 어떤 부분은 다중상속이 됐기 때문에 더 편리한 기능이 있다. 많은데 다중상속 때문에 어느 게 좋고 나쁜지는 모르겠지만 다중상속 때문에 생기는 문제가 좀 있긴 있습니다. 자, 근데 우리는 그런 거 먼저 신경 쓰지 말고 일단 다중상속, 어떠한 차일드 클래스가 여러 개의 클래스를 한 번에 다 상속을 받을 수 있다는 거, 그거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 개의 클래스를 우리가 상속을 받는다는 건 무슨 얘기예요? 각 클래스가 갖고 있는 멤버 함수, 멤버 변수 다 접근을 해서 마치 내 것처럼 쓸 수 있다는 거죠. 만약에 페어런트 클래스에 멤버 함수, 멤버 변수가 두 개 있고 얘도 두 개 있고 얘도 두 개 있고 그러면 차일드 클래스는 가만히 앉아서 아무 일도 안 해도 몇 가지의 기능? 6가지의 기능을 다 취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코드를 잠깐 보도록 할게요. 자, 페어런트 클래스가 있고요. 페어런트 클래스에 프린트 펀이라고 있고 에러 펀이라고 있습니다. 그죠? 근데 보시면 프린트 숫자 1, 프린트 1 펀이 돼 있고요. 다음에 페어런트 클래스에도 똑같이 프린트인데 프린트 2 펀, 다른 함수죠. 이름이 다르죠. 다음에 세 번째는 프린트 3 펀이라는 펑션이라는 멤버 함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에러 펀이라는 이렇게 함수가 보일 거예요. 그죠? 자, 에러 펀이 있는데 프린트 1펀, 프린트 2펀, 프린트 3펀 다 이름이 다르죠? 별개의 멤버 함수이기 때문에 이렇게 페어런트 1 클래스, 페어런트 2 클래스, 페어런트 3 클래스를 차일드 클래스 다 이렇게 상속을 받아도 전혀 문제가 안 돼요. 멤버 변수끼리 이름이 다 다르기 때문에 부딪히지 않습니다. 자, 근데 에러 펀이라는 걸 보면 에러 펑션, 에러 펑션, 에러 펑션 클래스 1과 클래스 2와 클래스 3에 있는 멤버 함수 이름이 다 똑같죠? 이럴 때 문제가 생깁니다. 그죠? 자, 그래서 먼저 그러면 무슨 문제가 생기는지 좀 이따 보기로 하고요. 차일드 클래스에서 다중 상속을 한 건 우리가 여기까지만 이렇게 하면은 뭐예요? 그동안 우리가 상속받았던 내용입니다. 하나의 슈퍼 클래스, 하나의 부모 클래스로부터 자식이 상속받는 거였죠. 그죠? 자, 근데 두 개 이상, 두 개, 세 개, 네 개, 다중 여러 개로부터 상속을 받을 때는 어떻게? 콤마를 이렇게 이용할 수가 있어요. 콤마 다음에 public parent 2 클래스, 콤마 다음에 public parent 3 클래스 이렇게 명시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명시를 해준 다음에 이 차일드 클래스를 가지고 객체를 만들겠죠. 객체를 만든 다음에 프린트 1번 이제 상속 다 받았으니까 프린트 1 펑션, 프린트 2 펑션, 프린트 3 펑션 다 내 것처럼 이용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차일드 클래스 프린트 1 펑션, 차일드 클래스 프린트 2 펑션, 차일드 클래스 프린트 3 펑션 다 가능합니다. 여기 내용이 다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자, 근데 제가 방금 그랬죠. 다중상속은 굉장히 좋아요. 어떻게 보면 내가 필요한 대로 클래스를 마음대로 하나의 클래스만이 아니라 다다익선이라고 나는 욕심이 너무 많아갖고 10개고 20개건 좋은 기능들 클래스 다 내 거로 만들어 버릴 거예요. 그죠? 그러면 이렇게 다중적으로 여러 개를 한 번에 상속받는 건 좋습니다. 근데 그러다 보면 꼭 문제가 생기는 게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이렇게 공교롭게도 이렇게 함수 이름, 멤버 함수 이름이 같은 경우가 생겼죠. 그러면 잘 생각해 보세요. 차일드 클래스에서 에러 펑션이라는 걸 호출을 만약 했어요. 그러면 각 클래스마다 상속받은 클래스마다 에러 펑션이 지금 다 있죠. 그러면 컴파일러가 이제 헷갈리게 하겠죠.
그죠? 도대체 누구를 호출해야 돼? 그죠? 이럴 때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 모호함 에러라고 해갖고 여러분이 실제로 코딩을 해보면 여기에 이제 모호함 에러라고 컴파일이 안 됩니다. 누구를 찾아가야 될지 모르는 거죠. 그죠? 자, 이럴 때는 그러면 이걸 해결하는 방법이 또 있겠죠. 방금 우리가 위에서 배웠던 범위 지정자 있었죠. 요거 이렇게 하는 거. 어떤 클래스로 특정 지역을 이렇게 범위 짓는 거, 콜론 2개 찍는 거 있었죠. 그렇게 써주면 돼요. 그래서 만약에 에러펀을 갖다가 부르긴 부르는데 누구 에러펀이냐? 차일드 클래스 페어런츠 1 클래스에 있는 에러펀을 난 이용하겠다. 이렇게 해주면 이제는 컴파일러가 헷갈리지 않겠죠. 아, 에러펀인데 범위를 지정했어요. 누구로? 페어런츠 1 클래스로. 그래서 페어런츠 1 클래스에 있는 에러펀을 우리가 불러올 수가 있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다중상속은 첨부되어 있는 여러분들이 그 소스를 직접 보고 코딩을 한번 해보시는데 코딩을 하기에 앞서서 이 구조를 정확하게 이해하시는 게 중요하겠죠. 얼마든지 많은 클래스를 갖다가 내가 상속을 받을 수 있다. 그걸 우리가 다중상속이라고 한다. 그래서 다중상속으로 이렇게 해버리면 하는 방법은 하나의 클래스를 상속받는 거에다가 콤마를 이용해서 계속해서 쭉 나열해주면 다중상속을 할 수가 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이 하나 있겠죠. 멤버 함수가 같은 이름이 있는 경우에는 범위 지정, 차일드 클래스, 페어런츠 클래스에 콜론 2개를 찍어서 범위 지정을 해서 내가 호출하고자 하는 멤버 함수가 어떤 클래스에 있는 건지 정확하게 명시를 해줘야지 컴파일러가 모호함 에러 없이 정확하게 컴파일까지 다 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 상속 두 번째 시간으로서 상당히 재밌는 거죠. 그죠? 재정의를 할 수가 있다는 거하고 다중 상속을 할 수 있다는 거 굉장히 흥미롭고 재미있고 어려운 내용도 아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한번 직접 코딩을 해보시고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런 걸 가지고 여러 가지 프로젝트를 진행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